자, 지금까지 우리가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을 기반으로 해서 배열의 개념과 응용 예들, 즉 소팅이라든지 서칭, 즉 정렬과 탐색들을 살펴봤어요. 이제 여기서는 2차원 이상의 다차원 배열에 관한 개념과 동작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 배열이, 우리는 1차원 배열을 보통 이제 선형 배열, 선형 리스트라고 합니다. 선형 리스트라고도 하는데, 선형 혹은 리니어 리스트라고도 그러죠. 리니어 리스트라고도 하는데, 이 두 개 이상의 1차원, 다차원 배열, 여기서 처음에 이제 이 다차원 배열은 두 개 이상의 1차원 배열을 평면으로 펼치건 혹은 쌓아놓은 자료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인 경우는 우리가 테이블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1차원 배열이 이렇게 정의가 논리적 관점이 이렇게 그려질 때 2차원 배열은 이런 1차원 배열을 하나하나 이렇게 두 개 이상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 펼쳐놓은 거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펼쳐놓은 구조인데, 이렇게 펼쳐놨을 때 이 길을 우리가 행이라고 그럽니다. 혹은 로우라고도 그러고. 자, 그리고 그래서 한 행은 요 행의 개수, 총 개수만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요때 요 라인으로 보이는 요거는 우리가 열이라고 그래요. 혹은 컬럼이라고 합니다. 컬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차원 이런 배열을 우리가 여러분들 중학교나 혹은 고등학교에서 행렬이라고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다차원, 2차원 이상의 배열은 어떻게 정의 내려지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차원 배열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은 1차원 배열은 이렇게 정의 내렸죠. 1차원 배열은 예를 들어서 S int S10 이랬으면은 10개의 동일한 유형의 데이터로 해서 정수죠. 정수가 10개가 모여진 자료 구조, 집단 구조죠. 그래서 이 시작 주소를 우리가 S라고 이름 지은다. 자, 그럼 2차원 배열은 이런 1차원 배열이 여러 개 쌓여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대괄호 두 개를 사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처음에 행의 개수, 2차원 배열의 집단 구조, 1차원들이 쌓여져 있는 집단 구조인데, 이때 이 3은 행의 개수고 이 10은 열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행이 3개가 모여 있고 각 행은 10개의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요 전체 요 집단, 요 전체 요 이름을 이제 이렇게 S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게 요 개념이에요. 요게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 S라는 거는 이제 요 2차원, 1차원 배열이 여러 개 쌓인 2차원 배열 집단을 S라고 이름 붙였고, 요거는 똑같습니다. 개념적으로 요 2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로 이름은 시작 주소를 가르치고 있다. 마찬가지로 3차원 배열이다 이렇게 되면은 2차원 배열을 쌓아놓은 게 이제 3차원 배열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은 뭐냐면 행이 3개, 열이 10개로 구성된 2차원 배열을 5개를 쌓아놓은 거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행이 3개, 열이 10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쌓여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몇 개가? 5개가 쌓여져 있다. 이게 3차원 배열입니다. 그래서 이 대괄호 3개를 사용해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 2차원 배열인 경우는 요 경우는 정수 10개를 10개로 구성된 1차원 배열을 3개 쌓아놓은 거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고, 요거는 정수 10개로 구성된 1차원 배열을 3개를 펼쳐서 그거를 5개를 쌓아놓은 거다. 이제 이런 개념이 되게 되겠죠. 이제 3차원 배열이에요. 그럼 4차원 배열은 요거 4개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C 언어에서는 1차원, 2차원, 3차원까지만 제공을 하고 4차원부터는 정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쉽게 이제 그림으로 보여준 게 이거죠. 그래서 int S35 이러면은 3행
행 5열, 5개 열로 구성된 2차원 배열, 이 집단의 이름을 S라고 이름 붙여놓자. 그리고 이 엘리먼트 하나하나는 다 그 정수형의 데이터다. 그래서 S는 이 2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런 요때 2차원 배열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의 원소는 각 행의 인덱스와 열의 인덱스를 가지고 읽거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S11 하면은 1행 1열, S13 하면 1행 3열의 원소다. 이렇게 행 번호와 행 인덱스와 열 인덱스를 가지고 읽거나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S 1, 2에 2 이렇게 하면 요 S12 여기에다가 2라는 값을 저장하겠다 이런 뜻이죠. 정수를 저장하는 거죠. 문제인지 알죠? 요걸 가지고 저장. 요게 일종의 하나의 변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S12. 그래서 배열은 다 1차원이든 2차원이든 나중에 3차원이든 간에 행, 열의 인덱스를 가지고 읽거나 쓸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논리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논리적 관점 혹은 사용자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논리적 관점에서 보면은 2차원 배열이 평면처럼 우리가 생각하죠. 이렇게 평면처럼 2차원 배열이 이렇게 평면처럼 보이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컴퓨터 내부에서는 컴퓨터 내부에 있는 주기억 장치는 2차원적 자료 구조를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런 형태로 2차원적으로 저장이 안 되고, 이런 2차원적 자료 구조를 1차원 배열, 즉 선형 리스트로 변환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주기억 장치는 이런 1차원적 장치로서 연속적인 1차원적 장치로밖에 저장 못합니다. 그래서 1차원은 그대로 저장이 되지만 2차원 데이터는 1차원적 데이터, 1차원 열로 리스트로 변환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2차원을 1차원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2차원 자료를 1차원 리스트로 변환하는 경우 행을 단위로 해서 순차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걸 우리가 로우 메이저 오더로 변환한다고 그러고, 또 다른 방법은 열을 단위로 해서 순차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컬럼 메이저 오더로 변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로우 메이저 오더와 컬럼 메이저 오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로우 메이저 오더를 보면은 이게 우리가 유저 사용자 관점인 논리적 관점이 이렇게 2차원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주메모리 상에는 이렇게 1차원밖에 저장이 안 된다고 그랬죠. 1차원적으로밖에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로우 메이저 오더는 행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메모리상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0번째 행을 순차적으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1번 행을 또 저장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연결을 해서 2번 행을 저장을 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차원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로우 메이저 오더 방식이에요. C 언어는 이런 로우 메이저 오더 형태로 2차원이건 3차원 이거 다 변환해서 저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걸 C 스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컬럼 메이저 오더는 어떻게 하냐면 컬럼을 단위로 해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에 0번째 컬럼을 순차적으로 저장을 하고, 또 연결시켜 가지고 1번째 컬럼, 또 연결해서 2번 컬럼, 연결해서 3번 컬럼, 이렇게 해서 컬럼 단위로 연결시키는 건데, 과거에 많이 쓰이는 포트란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었는데, 포트란은 이런 형태로 주메모리상으로의 2차원 배열이나 3차원 배열을 변환해서 저장해서 이거를 포트란 스타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int t 3, 5 이러면 5개짜리
5개 열을 가진 그 1차원 배열이 3개. 이렇게 3개가 만들어져 있는. 이게 이제 사용자 관점 혹은 논리적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0번 행, 1번 행, 2번 행입니다. 자, 이런 경우 이 배열의 값을 초기화 시켜줄 경우 이제 이런 식으로 초기화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처음 행에는 5개 열이 들어가고 또 두 번째 행에 5개 열, 세 번째 행에 5개 열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때 대괄호를 한 행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대괄호로 묶고 또 최종적으로 또 대괄호로 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억장치 1차원으로 변형돼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즉, 로우 메이저로 하니까 1번 행을 먼저 순차적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연결시켜서 1번 행, 그 다음에 연결시켜서 2번 행 이렇게 들어가서 컴퓨터 메모리상에 이렇게 1차원 배열 형태로 저장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때 이제 요 이름이 T이기 때문에 요 2차원 배열 덩어리 요 전체의 이름이 T고 요 T는 2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2차원 배열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즉, 그 어떤 배열 이름을 우리가 A라고 했을 때 이거 A 배열은 4by 4개 행에 4개의 열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뭐 이게 정수라면 int A4 by 4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선언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는 이렇게 2차원적으로 1차원이 4개짜리 크기를 가진 1차원 배열이 4개 있는 이런 평면 형태로 보이지만 컴퓨터상에는 이제 이것이 이렇게 못 들어간다고 했죠. 이걸 1차원으로 변환해서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로우 메이저 오더로 하면은 이 행 단위로 하니까 1536부터 먼저 저장이 되고 연결시켜서 그 다음 두 번째 323864 이렇게 또 두 번째 1번째 행, 그 다음에 2번째 행, 그리고 이제 3번째 행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1차원 형태로 메모리상에서는 주기억 장치에 저장이 돼요. 이걸 이제 시스템 뷰, 그러니까 시스템 관점에서 보는 거다. 자, 그러면 이렇게 2차원 데이터를 1차원 형태로 변환됐을 경우 J는 이렇게 1차원으로 변환했을 경우 몇 번째 있겠느냐. 이제 이걸 계산할 때 보면은 그 1차원 저장 이렇게 했을 때 그 AIJ가 몇 번째 있느냐 하는 거 이걸가 이제 계산해 주려면 I번째 행에 0부터 시작해서입니다. I번째 행에서 J번째 이런 걸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행이 I번째 행이라는 거죠. 0번, 둘, 셋에서 그러니까 행이 지금 I번째로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행당 몇 개가 들어 있습니까? 4개가 들어 있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총 이 I까지 가면은 그 1차원으로 변환하면 4개짜리가 I번만큼 일단 지나갔죠. 그래서 이 I번째에서 또 몇 번째? J번째죠. 그래서 플러스 J. 이게 이제 1차원으로 변환했을 때 그 옵셋입니다. 요곳에. 자, 그러면 A에 2, 3은 몇 번째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걸 하려면 2 곱하기 4 더하기 3이니까 11번째입니다. 즉 0으로 시작했을 때 그러면 A2, 3은 A0, A1, A2의 이 두 번째 행에 2번 행에 3번, 3번 열 0, 1, 2, 3이니까 요거죠. 99. 자, 그럼 99가 몇 번째 있죠? 0, 1, 2, 3, 4, 5, 6, 7, 8, 9, 10, 11. 요 11번째 있습니다. 즉 11번째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옵셋이 11이 된다는 얘기죠. 그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옵셋 1차원으로 변화했을 때 옵셋을 구할 때는 일단 그 2차원 배열의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일단 몇 개인지 그걸 알아야 되고 그 정의를 먼저 봐서 요 행의 개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의 개수를 모르면 그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알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2차원 배열을 1차원으로 변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A, 3,
2 하면 이거 몇 번째 있을까? 이것도 A44니까 3 곱하기 4 플러스 2죠. 그럼 이거는 C 14번째 있다는 거죠. 볼까요? A 이게 02번, 1번행, 2번행, 3번행에 2번, 3번 행에서 2번이니까 0번, 1번, 2번 이거죠. 15가 몇 번째 있나요? 이거죠. 몇 번째? 0, 1, 2, 3, 15니까 14번째겠죠. 0부터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번째입니다. 믿는지 알겠죠? 요거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U의 58이라는 2차원 데이터를 1차원으로 변환했을 때 로우 메이저 오더로 했을 때입니다. 를 보여주고 있고 또 U58을 컬럼 메이저 오더로 했을 때는 거꾸로 되죠. 한 컬럼을 단위로 해서 그 컬럼은 한 컬럼은 5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지겠죠. 행이 5개. 그래서 이건 8개가 나올 겁니다. 이런 게 쉽게 이해하겠죠? 자, 지금까지 그 배열에 대해서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그 컴퓨터에서는 2차원 배열이라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평면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적으로 컴퓨터 내부의 주기억 장치는 1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2차원이 됐든 3차원이 됐든 그 배열들은 컴퓨터 속으로 저장될 때는 다 1차원으로 변환돼서 저장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변환하는 방법에는 그 행을 기반으로 해서 그 연결시키면서 저장하는 방법하고 열을 기반으로 해서 그 연결시키면서 저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C 언어는 그 행을 기본으로 해서 서로 연결시키면서 1차원으로 변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배열 하나, 2차원에서 어떤 배열의 원소 하나가 1차 메모리로 1차원으로 변환돼서 들어갈 때 처음부터 몇 번째 있는가 하는 거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다뤘죠. 그래서 1차원, 2차원, 3차원에서 다차원 배열에 대한 개념을 다 배웠어요. 알아들었으리라 이해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2차원 배열과 주소, 배열과 이제 그 주소 관계를 좀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주소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어떤 데이터가 저장된 곳에 그 어떤 메모리 번지수를 주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주소가 있듯이 변수가 저장된 것에 대해서 항상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변수를 우리가 x라고 하면은 이 x라는 변수가 저장된 곳에 주소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이걸 붙인다고 하죠. AND-x. 이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 x라는 변수가 저장된 주소다. 그래서 그 메모리상에 어떤 메모리의 번지수에 x라는 변수가 저장되어 있을 때 이 저장된 주소는 AND-x다라고 여러분들 다 배웠죠. 자, 그러면 배열이라는 게 배열에서 이 주소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 1차원 배열에 대해서 1차원 배열에서 여러분들 그 배열이 이렇게 저장이 돼 동일한 데이터가 전속적으로 저장돼 있었다 그랬죠. 그럼 요게 이제 뭐 A라는 배열이었을 때 A0, 요게 A1, 요게 A2, 이제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그 배열의 이름과 인덱스를 대괄호에 넣어서 합쳐준 게 그 각 원소에 대한 이름이라고 했어요. 이게 일종의 변수명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의 시작 주소, 요 뭉치를 뭉쳐진, 집단화된 요 배열을 이름을 A라고 이제 주어진 거죠. 이러면 이제 A라는 거는 요 시작 주소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A는 그 대신에 변수가 아닙니다. A는 딱 고정된 주소로 상수와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A0죠. 여기 A0는 그 A라는 배열의 0번째, 즉 첫 번째에 있는 그 데이터가 저장된 곳의 변수명이에요. 그럼 이것이 저장된 주소 뭐냐? 이게 변수명이기 때문에 A0에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A0라는 데이터가 저장된 곳의 주소 이런 걸 의미하고 있다.
라는 걸 이제 아신다면은, 자, 요걸 이제 2차원적으로, 2차원의 배열이 가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봅시다, 한번. 자, 2차원으로 가기 전에 한번 그 개념을 한번 좀, 요 그림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것을 보면은 여러분 이게 배열이 이제 A라고 하면은 A, 3, 4의 배열의 선언이 되겠죠. 이게 뭐 인트라면은 인트 A, 3, 4 이제 이렇게 즉 3행, 4열, 3행으로 구성되고 각 행은 4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런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우리가 논리적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자, 그런데 2차원 배열을 볼 때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 16개, 12개로 구성된 요 배열이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A라는 이름 뺄게요. A00, 01, 02, 03. 그 다음에 이게 10, 11, 12, 13. 그 다음에 이게 20, 21, 22, 23. 이제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 대괄호하고 A만 붙이면 그 변수명이 됩니다. 가구원소에. 자, 그럴 때 A0, A1, A2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저 배열이죠. 2차원 배열에서 2차원 배열이 A3, 4 이렇게 있을 때 배열이 하나 줄어든 1차원은 뭘 의미하냐? 원래 2차원 배열이 있는데 그 배열의 이름 같은 걸 써가지고 인덱스가 하나밖에 안 갖고 있는, 즉 1차원으로 되면 이건 다 주소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A0는 여기를 첫 번째, 그러니까 0번째 행을 가르치는 주소예요. 시작 주소를. A1은 그 이제 두 번째 행을 가르치는 주소고요. A2는 세 번째 행을 가르치는 주소가 됩니다. 그리고 A는 얘를 가르치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A가 얘를 가르치면서 얘가 또 이걸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은 A도 얘를 가르치는 감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C에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2차원 배열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주소 관점을 잘 보면 A라는 거는 A00에 M% 붙인, AND 붙인 이거랑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A가 이 전체 배열의 시작 주소라고 했으니까 이 첫 번째 원소가 시작하는 주소, 첫 번째 원소의 이름이 A00이죠. A00이니까 이것에 AND를 붙이면 A0의 주소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A나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래서 A는 결국 요거랑 같아요. 그럼 이것도 뭐랑 같냐? 이거는 A0하고 같습니다. A0는 그러니까 이거를 또 가르치고 있으니까. 즉 A0하고 같다는 얘기죠. 문제인지 알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A를 갖고 봤을 때 A가 그러면 A 플러스 1은 뭐가 될까요? A에다 하나를 더한다 그러면 A에다 하나를 더하면은 A 관점에서는 요 개념에서 요 관점에서 하나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1은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A1이 됩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A1은 결국은 또 여기 A 플러스 1은 그 A1이면서 결국 A1은 A1의 제로, 첫 번째 엘리먼트의 주소나 같겠죠.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A1의 A랑 주소가 같다는 거죠. 자, 그럼 A 플러스 2는 뭐가 될까요? A 플러스 2는 A2가 되겠죠. A2가 됐고 결국은 이거는 M%의 A의 2 제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A 플러스 2는 A2의 제로의 주소 A2 이거나 같아진다는 거죠. 이 옆에 표현에는 요거는 이제 그 포인터 개념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포인터를 배우고 나면은 알아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그 A 플러스 1하고 그러면 A 플러스 1은 이렇지만 그러면 A 플러스가 아닌 요 A
A0의 플러스 1은 뭐가 될까요? A0의 플러스 1. 요 A0의 플러스 1은 A0가 가르치는 곳의 내용을 보면은 A0가 가르치는 건 A0의 1, A0의 A00, A01, A02, A03죠. A0가 가르친 게 이게 시작 주소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증가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A0 플러스 1은 여기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랑 같아져요? A0, 1의 주소가 되어버려요. 즉 A0, 1인의 변수를 가르치는 주소가 A0 플러스 1입니다. 문제인지 알겠죠? 그래서 A 플러스 1하고 A0 플러스 1. 이제 이거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러면 A1 플러스 1은 뭘까요? A1 플러스 1은 이 A1이 가르치는 원소가 배열, 행이죠? 그곳에서 하나 더, 요 지작이 요거니까 하나 더한 게 요거죠. 1.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는 A11의 주소가 되어버리죠. 문제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각 주소 개념, 1차원 배열의 주소 개념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2차원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복잡해지죠? 그래서 2차원으로 가면 이렇게 이해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배열 전체를 2차원 배열 전체를 가리키는 게 A가 될 거고, 각 행을 가르치는 주소, 각 행의 시작을 주소를 가르치는 게 한 차원 떨어진 2차원이면 1차원으로 해서 A0, A1, A2. 그래서 각각의 행의 시작 주소다. 그래서 A 관점에서 덧셈이나 이런 증가가 일어나면, 즉 주소에서 일어나는 거, A를 관점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누면 여기서 증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A 개념. 그래서 A에서 하나 증가하면 A1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증가하면 A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증가가 일어나는, 즉 저 차원의 그 1차원 인덱스를 가지고 하면서 증감이 일어난다. 즉 A0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얘가 가르치는 이 행렬 내에서 증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0 플러스 1은 그 A0의 1이라는 데이터의 주소를 가르친다. 이런 의미가 된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거 표현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 A는 결국 이걸 가르치게 되고, A 플러스 1은 얘가 되고, A 플러스 2는 얘가 되고, 얘는 또 이거랑 같고, 얘는 이거랑 같고, 얘는 이거랑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A00에서 하나 증가하면 요게 됩니다. 요거는 A0 플러스라고 같죠. 여기서 하나 증가한 개념은 요것의 주소. 여기서 또 하나 증가하면 이게 되고, 하나 증가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A가 요거랑 요 개념, 2차원 배열에서 주소 개념 이해하겠죠? 혹시 이해가 안 가면 질문하세요. 자, 그러면 2차원 배열을 이제 어디서 활용하느냐?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요. 그 두 개의 값을, 동일한 형태의 두 개의 값들이 여러 개 존재하고 있을 때,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하고 있을 때 그것들을 저장하고 싶을 때는 2차원 배열을 선언해서 저장하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S35, 3행 5열짜리 2차원 배열, 정수로 그려진 만들어 놓고 각각에다가 이제 저건 그거죠. 이렇게 3행에 이렇게 5열 만들어 가지고, 자, 첫 번째 행부터 이제 여기다 값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0번째 행 잡아주고 거기서 5개에다가 값들을 찾아서 집어넣는 거죠. 밸류를 0 됐으니까 0 집어넣고, 그 다음 S 00, 01, 02, 03, 04까지 해서 0, 1, 2, 3, 4가 저장되겠죠. 그 다음 그게 끝나고는 한 번 또 포로 돌아서 i가 1로 돼서 10, 11, 12, 10, 11, 12, 13, 14에서 그 값들이 또 저장되겠죠. 차례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여기 이제 값들이 뭐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저장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그걸 프린트하는 거죠.
차례로 프린트하면 결국 0, 1, 2, 3, 4에서 어디까지? 10, 9, 5, 6, 7, 8, 9, 10, 11, 12, 13, 14까지 이렇게 찍게. 14까지 찍나요? 그렇죠. 14까지 찍겠죠? 뭔지 알겠죠? 자, 배열의 2차원 배열 초기화를 한번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2차원 배열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 이렇게 하죠. 그래서 int s35 하면 3행 5열이란 뜻이죠. 이런 걸 우리가 3x5 매트릭스라고 해요. 3x5, 3x5의 행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3행 5열이다. 그래서 이럴 경우 초기화는 중괄호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각 행마다 중괄호를 가지고 이렇게 5개씩 선언해주면 이제 3행의 중괄호 개수가 행의 개수가 되고 그 중괄호 사이에 들어있는 그 원소의 개수가 열의 개수가 되죠. 자, 이게 이제 가장 정상적인 방법인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즉 행은 이렇게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행은. 그러나 열은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은 반드시 적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행은 생략해도 괜찮다.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적었다 그러면 한 행마다 원소가 지금 3개밖에 안 적었는데 5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머지 2개는 00으로 들어가요. 그냥. 그래서 5개씩 들어가서 3행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적었다. 이렇게 되면 2행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열이 5개씩이기 때문에 얘는 5개씩 그냥 잘라버려요. 5개씩 잘라서 한 행 들어가고 또 5개 잘라서 한 행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2행밖에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행의 개수를 맞추려면 대괄호를 가지고 그 안에 그 열의 개수를 딱딱 정해가지고 대괄호를 맞춰줘야 돼요. 이제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2차원 배열의 초기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3차원 배열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대괄호 3개로 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덱스, 두 번째 인덱스, 세 번째 인덱스 이제 이렇게 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응용해서 어떤 학년, 그다음에 학급, 그다음에 학생들 이렇게 3개의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형식으로 3차원 배열을 써도 됩니다. 2차원 배열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가공하고 처리할 때는 보통 포룹 같은 게 네스티드 룹에서 2개 이중 루프를 가지고 그러면 이 3차원 배열인 경우는 3개를 갖고 3개 이제 3중 루프가 들어갑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3차원 배열을 이렇게 잡아주고 3개씩 잡아주고 요 값을 어떤 값으로 집어넣겠다 하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ZY는 0으로 놓고 X를 012까지 해서 값을 치우고 요게 3개가 채워지고 그 다음 요걸 하나씩 증가시켜서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되면 여기 2차원 배열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2차원 배열을 이제 또 3개를 만들어내는 거죠. 2차원 배열. 왜 이렇게 되면 이제 3차원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다차원 배열, 우리가 배열을 함수로 어떤 매개 변수화 시키든지 나중에서 그 함수를 호출하면서 그 배열을 인수로서 집어넣어 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게 sum이라는 그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 이제 2차원 배열을 넣겠다. 그래서 2차원 배열을 집어넣는 거다라고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2차원 배열 표시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매개 변수 표시하는 방법이 나중에 포인터라는 걸 배우게 되면은 포인터 갖고 하면은 저렇게 표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포인터를 안 배웠기 때문에 배열을 가지고 직접 표현해 준다. 그래서 2차원 배열이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대괄호 2개를 적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매개 변수 표현할 때는 행의 개수는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행의 개수는 몇 개다. 그러나 열의 개수는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생략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세일즈라는 2차원 배열을 잡아가지고 그 3행이니까 이런 대괄호 3개 들어갔고 각 행마다 프로덕트가 이제 그 5개씩인데 3개씩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빵빵으로 들어가요. 여기도 빵빵해서 자, 해가지고 토탈 세일하고 토탈 세일은 sum 해갖고 불러가지고 sum이라는 함수에다 요 세일즈라는 요 배열의 이름을 집어넣어주죠. 이것도 이제 아까 우리가 1차원 배열에서 얘기했듯이 원본 배열이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원본 배열이. 그렇기 때문에 요 2차원 배열, 요
삼행에 5개. 이 배열에 여기 세일즈라는 세일즈 배열이 이제 요 2차원, 3차원 배열에 2차원 배열의 뭉치를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요 세일즈 이름을 집어넣어 버리죠. 그래서 요걸 집어넣으면 요 배열이 원본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카피해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배열은 카피해서 넘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죠, 전번에. 그래서 썸을 부르면 토탈 섭 세일이 여기에 나와요. 총 매출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요건 얼마입니다 하고 토탈을 찍어주는 거죠. 썸이라는 함수를 보면은 그 그레이 요거 이제 내기 요건 변수입니다. 요건 변수 그레이드. 그래서 그레이드의 인수로서 세일을 집어넣어 주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레이드를 갖고 놀지만, 그레이드 갖고 데이터 처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레이드라는 변수에는 세일이라는 주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 그레이드가 또 결국은 요걸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인너룹, 내부 인너룹에서는 이제 그 y를 고정시키고 p를만 변경시키고 p가 다 차면은 이제 y를 하나 증가시켜서 또 이제 그다음 또 요 인너 루프를 돌리고, 이렇게 해서 요 외곽 루프는 몇 번 돌겠어요? 3번 돌겠죠. 그리고 인너 요 루프는 5번 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예를 들면은 요거는 이제 3행의 5열이죠. 3행에 5개씩 들어갔죠. 이게 초기화 시켜주고, 이거는 클래스 0번 클래스, 1번 클래스, 2번 클래스. 각 클래스마다 학생은 5명씩이죠. 그래서 그 토탈에 여기에서는 이제 클래스를 바꿔가면서 그 학생들의 각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의 그 점수들을 다 더해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그 학급 모의 평균 점수는 얼마다라고 해서 요 인너룹에서는 요 학급을 고정시키고 스튜던트만 갖고 돌아가기 때문에 인너룹에서는 요 그 학급당 그 학급당 서브 토탈하고 요 스튜던트로 나누니까 학급당 평균이 나오겠죠. 요거가. 그리고 토탈에는 또 원래 토탈에다 요 서브 토탈을 더해주면 요 토탈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총 학생의 학급에 관계없이 총 학생들의 그 성적 합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전체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요 토탈을 클래스 곱하기 스튜던트로 해서 나누면 전체 학생의 평균이 나오겠죠. 이 금방 이해하죠?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을 갖고 데이터를 조작할 때는 보통 for 루프 2개, 이중 반복 루프 2개가 사용되고 3차원이면 3개를 갖고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력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학급 제로의 평균 성적은 얼마 나오고 전체는 12점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다차원 배열을 그 행렬의 표현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 그 로우 개수, 컬럼 개수는 다 3, 3으로 잡혀있죠. 3, 3으로. 이렇게 해서 초기화 다 이렇게 시켰죠. 여러분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행렬의 덧셈 이런 거 배웠죠? 행렬의 덧셈 할 때 2개 행렬을 가지고 이게 덧셈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올 때는 그 맞는 그 인덱스에 맞는 것끼리 이렇게 더한 걸 여기다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요게 A고, 요게 B고, 요게 C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행렬들 때 2와 1 더해서 여기다 3 적어주고, 그 다음에 3과 0 더해서 여기다 적어주고, 이런 식으로 적어서 C를 만들어내는 게 요 for loop예요. 그래서 각 A의 각 로우 컬럼, 행과 열의 각 원소들을 더해서 C에다 집어넣어 주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그냥 프린트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 2개를 프린트하면 각각 더하니까 330 나오고 991 나오고 801가 나와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배열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 이런 것들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조체라는 것을 공부하기로 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